안녕하세요. 어떤 이제 콘텐츠를 좀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저는 일단 투자를 중소기업 분석하기 쉬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도 많지 않고, 일단은 대기업이나 중견 이상 기업을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자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분석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안 한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보통 중소기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분석이 빠르고 그 업종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이 좀 쉽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기업 분석도 좋지만 이제 투자 관련돼서 뭘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더니, 일단 뭐 따로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다가 잠시 생각난 얘기를 한번 방송으로 켜고 뭐 관련돼서 제 생각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투자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죠. 투자 그냥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나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걸 쳤을 때 기업 분석을 하겠죠. 기업을 찾고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 있죠. 얼마나 쓸 건지, 이때 매수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이제 투자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많이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자 이제 핸드폰 켜고 컴퓨터 켜고 PC를 켜서 뭐 기업 분석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이슈, 소재, 정보 등을 찾겠죠. 등을 기준으로 하겠죠. 자본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여유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매수법은 매수법에 대한 부분인데,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은 기업 분석도 하고 이슈도 확인하고 어떤 기업의
산업이 좋다. 뭐 거기까지는 좋고, 그리고 이 기업을 분석했을 때 분석도 좋아 라고 하고 들어가는 부분 중에, 그러면 자본은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두 가지 방법이 걸리죠. 안 보이는구나. 같은 시점에 특정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할 때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매수를 했느냐. 그럼 뭐 이거는 기업을 따로 통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칩시다. 주가가 실제로 하락은 하고 있어요. 하락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점도 하락하고 있고 저점도 깨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을 주고 했을 때, 이 분할 매수법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런 쪽에 몰빵을 해버리고 초반에 몰빵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라인에서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수합니다. 고점에서 전저점의 포인트를 잡고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 시점에 의미가 있는 하락 포인트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사는 겁니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사는 거죠. 1000만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300만원 뭐 보초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여기 또 300 들어가고, 그런데 막상 오르니까 더 오를 줄 알고 여기서 또 살고, 그래도 300, 900 나가고 나머지 1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산들 단가가 안 떨어지죠. 여기서 여기 단가는 여기밖에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르죠. 문제는 떨어졌으니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내가 여기에서 여기 기간을 따지는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법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제 결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은 기간 시간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샀다 그러면 한 이 정도가 이제 수익 구간이겠죠.
다르단 말이죠. 여기랑 이런 매수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싸게 산다는 기준이 이제, 그래서 PBR을 보고 PER을 보고 퍼가 어쩌고 ROE가 어쩌고 한다는 얘기가 제가 싸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차트로는, 지금 차트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편하라고 하는 거지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지금 SG 사건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뜬금없었던 기업 중에 하나는 다올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투자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일단 보면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면 어떤 기간이. 근데 제가 이거를 1,000원대였을 거예요. 1,000원대 사서 아마 한 이쯤에서 한번 팔았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팔고, 아니요, 이쯤에서 파는 거 같네요. 한 5,000원대, 1,000원에 사서 1,000원대에서 한 평균 잔액이 한 2,000원대에서 5,000원 정도에는 팔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이쯤에 은퇴를 했으니까 이쯤에서 사고 판게 맞고, 그러면 뭐 2,200원 뭐 이럴 때죠. 그 1,000원대도 있었고, 이때 사서 한 5,000원쯤에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경영권 현 회장이 부회장으로 왔다가 당시 현 회장을 이제 주분으로 타면서 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매수를 하고 나서 꼭 그럴 만한 기업이었으니까. 우선주가 문제였죠. 옛날 KTB 투자증권이었고 지금 현재 다올 투자증권인데, 그리고 한동안 좀 안 받습니다. 뭐 이슈가 있긴 했는데 안 받고, 뭐 이때는 아마 다올 네트워크 팔아가지고 좀 현금화 시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을 거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은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긴 했던 기업이고, 다올하고 사태랑 상관없이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때 조금 적자도 보고 이익도 보고 자회사가 좀 좋았어요. 투자증권에서 뭐 중소형 투자증권이니까 좋았지만, 자회사들이 워낙 잘했고 수익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점들이었습니다. 계속 KTV, 그러니까 다올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이제 뭐 성장도 시켜서 다 매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라인에서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죠. 그때 투자 아이디어는 본업에서는 조금 그렇고 우선주 상한에 대해서 좀 현 회장이 미직은 했었다. 그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던 건데 워낙 강력한 자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분법으로 인해서 연결 재무로 보면은 계속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밑에 애들이 다 비상장이었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익을 이제 회사 가치로 표현을 하자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었으니까 이때 사서 하는 정도에서 워낙 좀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사서 팔고, 이런 부분이 이때도 일어났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경영권 관련돼서. 그래서 잘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쯤에서는 더 관심을 안 주고 있었고요. 3,000원이라고 쳤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0원대 매수를 가졌었으니까 3,000원대만 해도 3,000원, 4,000원, 뭐 5,000원 정도만 되어도 매력이 있는 매도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뭐 잠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좀 크죠. 2배 정도는 가져갔으니까. 그 전부터 계속 보유를 했었던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엄청 한 1년, 2년, 3년, 4년 그러다 잠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겠죠. 이제 조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뭐 다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기간이라는 기간이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6년 정도는 좀 봐야 됩니다. 6년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 최대 만약에 6년은 안 된다. 최대 6년은 6년 정도에도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예치를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 ROE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라인은 순이익이죠. 매출액과 순이익인데 이 회사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에 주주 정책을 펼치지 않고 배당도 좀 적다면 배당률만 유보율만 올라가겠죠. 유보율만 올라가겠죠. 이게 계속해서 6년 동안 이른다면 계속 이런 식인 겁니다. 이 기업은 죽은 기업이죠, 거의. 그럴 때는 사모펀드가 봐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유보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유보율을 못 쓰는 거죠. 주가만 이렇게 되는 거. 주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보율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 보면 유보율이 좋으면 좋다. 과연 좋은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주가가 올라야 우리가 투자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분율을 봐서 차라리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경영권 위협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잘 없죠. 꾸준히 성장해야 되니까. 또 하나 이제 시간이라는 걸 가정을 하면, 결국 이게 1년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만에 안 돼요. 최대한 얘기했듯이 한 6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데, 아까는 근처에서 움직였다고 치면 이런 기업이 더 좋죠.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서 영업과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찾아보면 있어요. 특히 불경기거나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이제 섹터에 대한 쏠림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소외돼서. 매수 구간이죠. 여기서 이익보다 낮은 시총을 가진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쏠림, 옛날 IT 버블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장의 섹터에 대한 쏠림으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전체 시장 자체가 서브프라임처럼 다 죽어버렸을 때 다 내려가는 당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간을 참아야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오르는 겁니다. 누가 봐도 들어올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 회사를 이 가격으로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0억이라고 치면, 이건 1000억 가지고 2000억 가지고 회사를 살 수가 있는 건데, 사모펀드에서 눈 뜨고 보고도 안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뭐가 필요하냐? 개인들은 사모펀드는 이쯤이나 이쯤에서 많이 매입을 해요. 이제 점점 공격적으로 갈 건데 우리는 이때 보고 이 상태에서 봤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좀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는 중소형을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본가치 때는 무조건 시점에서 사야 되는 거죠. 시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까지 과정이 한 6년 걸린다는 겁니다. 6년은 걸린다는 거. 이건 맥스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저는 좀 운이 좋아서 2년 내에 좀 가져가긴 하는데 운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이제 뭐 좀 시그널을 좀 보는 편이죠. 뉴스나 검색들을 하면서 시그널 한개 지금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도 알아요. 좀 더 빠른 회전율 이게 복리처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잦은 매매를 하죠. 잦은 매매 수수료 매번 새로운 기업 분석 한 기업에 제대로 기다리고 투자했을 때 다른 회전율과 별 차이 없다. 한 기업에 이게 해야 되는 게 생각들 해봐야 되는 게 직장인들이 매번 새로운 기업들 분석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분석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 복리라는 개념이 한 기업에 제대로 투자했을 때 회전율이랑 별 차이 없어요. 수수료만 나가고 머리만 아프고. 자, 10번 매수하면 10번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굳이 여러 번 매수를 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찾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이라고 치면. 특히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걸 급하게
이게 한번 매수라는 게 사실은 하나 제대로 공부하자는 거야. 하나 제대로 팔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분석 잘하는 친구들 많아. 뭐 10년 이제 뭐 ROE 평균 ROE에 뭐 할인율을 계산을 하고 자본을 더해진 비용을 더해서 뭐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될 건데 만약에 여러 종목을 그렇게 분석하면 퍼집니다. 못해요. 하나 제대로 판 다음에 그 기업이 분기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나는 거지. 엑셀에서 10년치를 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하려 그러면 이제 무형 자산이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거는, 근데 10년이라는 거는 못 버텨요. 너무 못 버티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를 한다면 6년 정도고,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뭐 리치 투자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된 게 있을 거야. 그냥 되어 있는 거에서 실적이 오르면 주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는 애들이.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좀 더 반응이 빠르려고 그러면. 아예 반응 없는 쪽은 좀 자제를 해서 하지 않는 게 더 좋고, 일단 시간에 대응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응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응하는 그 순간부터 꼬입니다. 있지만 이제 분석하고 시간하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하고 싸우지 마세요. 시간하고 싸우는 그 순간부터 단타치기 시작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저는 이만하게 좋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말아야 될 건지,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 꼭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분석 아무리 잘하고 자본이 얼마나 잘하고 매수 어느 정도 했다고 쳐도 기다릴 수 없는, 짧게 들어가려고 해서 짧게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면 꼭 물립니다. 천천히 시간하고 싸우지 않고 기다려야 돼야만 매수법이, 분할 매수법이 가능하죠. 아까처럼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천천히 저가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인 거는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는 된 상태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에 대한 부분. 길게 보십시오. 길게 봐도 짧게 회전율에서 복리하고 새로운 기업 하는 거보다 상당히 편합니다. 경험상. 일단 제가 아직 투자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서 실패를
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어쨌든 벌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생각한 게 시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은 제 기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건 좋지만 내 시간, 내 투자할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보고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얘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응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시간에 대해서 투자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콘텐츠가 있는지 보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